안녕하세요. LA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머스크 자산이 1조 달러 돌파를 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개미들에게 큰 보상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이란 문제가 타결점을 찾나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행복한 설날 연휴 보내고 계시죠? 늘 설날이나 추석이 오면요, 한국이 그립습니다. 그 한국에서 보냈던 그 설날, 추석 때 연휴 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 맛있는 거 해 먹으면서 그 얘기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 정말 매년 오는 것 같지만요. 그게 여러분 누구나 아프고 누가 또 돌아가시고 하면요.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 두 번 주어질 때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건요. 얼마나 유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 미국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설날, 추석 이런 거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이 투자 철학을 한번 보려고 하다가 지금 내일요. 장이 안 열리거든요. 내일이 여기 프레지던트 데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날이지만 여기 미국은 내일이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그래서 내일 휴가예요. 내일 휴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뭐 직장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회사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튼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심심하겠습니까? 명절날 동안 주식시장이 열려야 그래도 막 쳐다보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뭔가 다이내믹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없으면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은요, 오늘 열리고 동부 시간은 내일 한 오전까지 열릴 거예요. 그 선물 시장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나쁘진 않아요. 오늘 그 선물 시장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0.03인데, 뭐, 그냥, 플러스죠. 뭐, 특히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S&P가 0.13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0.09%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한 마이너스도 아니고, 거의 그냥 또 이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지금 막 공포감을 줄 만한 건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내릴 것들은 많이 내렸고,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요. 지금 오일 가격하고 10년물 금리인데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내렸어요. 10년물 금리가요. 4.048까지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죠. 지금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죠. 특히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좋고 이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내릴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단 월시 이번에 새로 연준 의장 되는 사람이에요.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권도 쪽에 또 이제 이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단기 채권을 사게끔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4.048. 이거는 고무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떨어져서 3%대로 진입을 해야 그나마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64까지 갔던 게 62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란 문제가요. 뭔가 해결될 기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란 문제가 타결되면요. 아마 기름값은 50불대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게 결국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죠.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기업들 소식과 또 경제 상황들, 그리고 매크로 이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이란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막 이슈들이 갑자기 터지고, 뭐, 현장에서는요, 돌발 상황도 막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요, 일단 지금 이란 쪽에서, 자, 지금 미국의 압박과 미국과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막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뭐 화들짝 지금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관련된 거 그리고 마이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광물들 있죠. 요것도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그랬고요. 에너지 쪽도 미국과 딜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딜입니다. 자, 비행기도 우리가 사는 것까지 뭐 얘기했거든요. On the tables in talks with US입니다. 미국과 이거 가지고 다 우리가 대화의 on the table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에너지, 뭡니까? 오일이잖아요. 이란은요, 세계 3대 에너지 국가라고, 오일 국가라고요. 지금 미국 손에 사우디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미 잡아놨죠.
이란만 잡으면 끝이거든요. 사실 트럼프에게 제일 손쉬운 방법은요, 그냥 빵 때리는 거예요. 그냥 정부를 망가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 뭐 잡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하메이니 그냥 하메이니도 마두로 잡은 것처럼요. 특수작전에가 미국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할 일 없거든요. 물론 좀 더 길어지고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전투가요. 작은 전투가. 자, 그러나 어찌됐건 있는데 근데 그 정권이 또 무너지면요. 이란은 또 정말 이란 인구도 많고 어떤 그 이슬람의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큰 나라 중에. 그러다 보면 엄청난 컨퓨전,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수습이 잘 안 돼요. 사실 아프간도 미군이 떠나고 나니까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잘못 많이 흔들려 버리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란은요, 무서우니까 에너지 우리 오일 가지고 협상하자라는 거예요. 미국 니네가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일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랑 어떻게 협상할지가 지금 굉장히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일만 트럼프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손을 쥐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협상은 해볼만 하거든요. 협상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뭐 당연히 이제 핵무기 같은 거 관련 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이런 것도 야, 니네 미국 기업 들어와서 하라 이 얘기거든요. 열어놓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행기랄지 항공기 우리 구매할게. 이거는 선진국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인데, 이란이 지금 거의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때리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붕괴시키는 게 나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기름이랄지 오일이랄 이런 컨트롤을 가져오는 것이 나은 것이냐. 미국의 고민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요.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죠. 전쟁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아마 이번 주말 해서 내일 프레지던트 데이 해가지고 계속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최근에 월가가 AI 관련된 이 소위 말해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주식을 많이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식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자, 그게 바로 위에 빨간색으로 하락됐지만, The Dark Side of AI죠. AI의 어두운 면, The Dark Side of AI입니다. 자, AI의 어두운 면이 뭔가? 자, AI가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AI를 웰컴 하면서 AI가 들어왔고, 그 지금 각 기업들이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중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아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지금 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랄지 아마존이랄지 메타랄지 이런 빅테크들이 현재 또 대규모로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를 지금 짓는데 막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향후 몇 년간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AI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위기가 밝게 가고 있는데, 근데 AI가 소위 말해서 만들어내는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거죠. AI의 긍정적 면이 있는가 하면은 AI 다크 사이드인데 오히려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금 벌써 많이 이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졌죠. 그리고 금융 주식도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특히 이제 금융도 이제 금융의 여러 세금 어떤 보고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나서 도움을 줬는데 이 금융 쪽에서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AI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는 결국은 AI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각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보통 이제 회계사에게다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사실 앞으로 회계사가 하는 일들을요, 개인이 할 수 있게끔 AI가 등장하게 되면요, 정말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좀 멀어 보이지만, 지금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볼 때는요, 이거 정말 빨라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 지금 회계사들이 하는 일들을요, 다 진짜 회계사들이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회계사한테 많이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세금 보고할 때 개인들 중에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개인이 어떻게 하는데, 개인들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할까? 근데 이제 AI가 등장하니까 사실 AI 서류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AI에다 물어보면 뭘 해야 될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회계사도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 일 전체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그 회계사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었던 그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사에 예를 들면 100을 일을 했었는데 60으로 준다거나 70으로 준다거나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줄면 이제 이 회계사의 수입이 줄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기업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랄지 은행권,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개인 채권 시장까지 소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영향을요,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빨간색으로 위에 하려던 거. Wall Street weighs a recent stock sell-off over disruption fear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혁신이 가져오는 두려움이죠. 이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한참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카메라 들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편해졌다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코닥 필름 카메라 쓰다가, 저도 옛날에 코닥 필름 카메라 쓰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끼워놓고 한 통 사서 뭐 34장, 25장짜리 그런 거 바꿔 끼워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었거든요. 디지털 카메라 바뀌니까 정말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오면서 코닥을 망하겠는데, 코닥이 변화가 느려가지고, 근데 뭐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만 사라져 버리잖아. 왜냐? 핸드폰이 다 들어가 버리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찍는 거랄지 전화까지 다 하나로 그 스탑으로 다 끝내버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사라졌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를 다 쫄딱 망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도 혁신, 기술 혁신, 즉 AI가 나오니까 그동안은 AI를 도구로 써가지고 회계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회계사에게 맡기던 개인이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야, AI가 있으니까 나 혼자서 세금 보고 하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듯이 아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공포가 있는 거, 두려움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또 언제까지인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이 소위 기업들이 마진이랄지 매출이 줄지는요, 상상 불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공포감 때문에 주식이 30% 가까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많이 빠진 거는 무리고요. 30% 정도 빠진 거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요, 우리가 AI 혁신의 생산성을 올리는 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존의 많은 업무들, 일들이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떤 기업들은요, 진짜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애플이 왜 지금 시가총액 4등으로 밀리고, 3위로 밀려고, 이렇게 왜 밀렸겠습니까? 애플이 그렇게 밀리는 이유가요, AI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러다가 AI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애플이 1등에서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빠진 거는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시하면서 이 기술 변화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이런 것들요, 계속 주시하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변화와 변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 경제 상황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또 요소가, 이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들을 보려면요, 자, 제가 크게 봤을 때 커스코랄지 또 이 타겟이랄지 워마트랄지 이런 회사들, 이번에 월마트 실적 발표 나옵니다.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서민들이 돈을 쓰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또 들여다볼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이 카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살폈지만 맥도날드랄지 이런 먹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좀 서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뭐 맥도날드랄지 인앤아웃이랄지 뭐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식료품 중에 대표적인 회사들. 그런 또 음식점 프랜차이즈들이 매출이 어떤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맥도날드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좀 더 간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택하고 있다는 건데, 자, 오늘 들여다볼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트럼프는 어찌됐건 본인은 잘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버린 인플레이션이요, 상당히 요즘 이제 떨어지고 있지만 오른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플레가 이번에 CPI가 2.4% 나왔다라는 거,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내려간 거지. 이게 뭐냐면은 2.4% 그래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번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많이 올라 있어요. 현재 실제로 물가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오른 것은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라면 값이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30원 했나 100원 했나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 비싸잖아요. 지금 뭐 지금 30원 100원 안 하잖아. 거꾸로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짜장면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물가가 오르고 나서는요 잘 안 내려가요. 사실은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미국 사람들에게요 현재 카드 지금 쓰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지난 한 거의 20년 동안에요 지금 가장 지금 높은 축에 들어가는 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래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요, 미국인들이 크레딧 카드 있죠. 신용카드를 90일 이상 돈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밸런스를 남겨두고 계속 리발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이런 게 있거든. 크레딧 카드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쓸 수 있다. 한도가.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다 찼어요. 다 차면 돈을 못 쓰잖아요. 카드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 다음 달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미니멈만 갚아요. 미니멈. 그러니까 미니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이러면 여기 10만 원씩 매달 갚으면 된다 이러면 90만 원이 남아있잖아. 계속 돌아가는 거. 90만 원 이자부터가 또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누적돼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미국 사람들에게 90일 이상 계속 리발빙 돼서 돌아가는 현재 현 상황들. 자, 그런 지금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서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가장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 많이 누적된 데가 보시면은 자 2008년, 9년, 10년 있죠. 그거 아시죠? 그때가 금융위기 왔을 때거든요. 제일 높게 올라간 거예요.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제일 산봉우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쭉 내려왔어요. 2016년도까지 계속 내려와서 좋았어요. 그러다가 17, 18, 19 올라갔죠. 근데 20년대에 코로나 터지면서 또 뚝 떨어졌어요. 그때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정부에 쏟아줬잖아요. 그거 쏟아주니까 헬리콥터 부러졌거든요. 그 돈 가지고 빚 갚고 이래가지고 또 막 엄청 내려왔죠.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 22년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쫙 올라가죠. 자, 초록색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마치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가면요 금융위기 수준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현재 신용카드에 빚을 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못 갚는 사람이 무려 4분기에만 12.7%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요 물가도 높은 데다가 만만치 않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이게 K-쉐이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괜찮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아래쪽이 더 힘들어 고달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이번 중간선거가 위험하지 않나 예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다행히 민주당 쪽에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뭔가 스피커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 같은 때는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패착이 뭐냐면요 리더십 어떤 그 차세대 리더를 하나도 못 키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껏 해봐야 캘리포니아 주지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맘다니가 뉴욕의 맘다니는 이미 이 소위 말해서 너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나마 대권은 기대할 만한데 공화당 쪽에서 지금 중간 선거는 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은 바이든도 필패했을 때 물가 못 잡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쉽지 않아요. 서민들이 미국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오늘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와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캘시 아시죠? 이 캘시는요, 실제로 자신의 돈을 걸고 베팅하는 그런 이 통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떤 이 전망들 있죠.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걸어요. 그러니까 돈이 걸려 있는 통계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도가요. 훨씬 더 강력해요. 더 실제적이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투표하는 거 있죠. 이건요. 사실은 그냥 어떤 정확도에서는 돈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 사실은요. 돈이 들어가는 곳은요, 더 냉철하게, 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요, 일론 머스크 있죠. 머스크가 앞으로 트릴리어네어, 즉 1조 달러 순자산, 즉 이 일론 머스크가 자산이 1조 달러에 이르게 되는 최고의 부자, 지금도 최고의 1등 부자잖아요. 근데 아마 자산이 1조 달러에 이르게 되는 그 연도에 대해서 베팅 사이트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였지만 75% chance Elon Musk becomes a trillionaire this year입니다. 자, 올해입니다. 올해가 벌써 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릴리어네어, 즉 1조 달러의 자산이 될 거다. 즉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다라는 가능성이 75%예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여러분, 아래쪽에 일단 다른 통계도 보고 나서 제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투자자들에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그래프가 3개 보이시죠? 오렌지 컬러가 보이고 파란 게 보이고 초록색이 있습니다. 자, 오렌지 컬러는 뭐냐? 위에도 나오지만 일론 머스크가요, 2027년도 이전에 before 2027, 그러니까 2027년도 이전에 이 1조 달러의 부자가 거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27년도 이전이면은 26년도 올해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75%나 되고요. 자, 그다음에 28년도 이전입니다. 파란색 선 있죠. 이게 before 2028 86%입니다. 그러니까 28년도 이전이니까 내년까지 되면은 86%의 비율로 무조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년도 이전이니까 앞으로 2년 안에는 90%의 지금 현재 1조 달러 갈 거라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략 그 자산이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까지 가려면은 이 자기 자산이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월등히. 그러니까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지금 자산이 6천억 달러다, 아니면 7천억 달러다, 뭐 8천억 달러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조 달러가 되려면 6천억 달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4천억 달러가 뛰는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죠. 일론 머스크의 돈이. 그 다음에 7천억이라 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자산이 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능성이요, 올해 안에 벌써 75%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요, 일론 머스크만 부자가 되냐 이러면서 야, 너만 부자 되고 우리 뭐냐 이렇게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요, 단순히 일론 머스크 너만 그렇게 돈벌이 할 거냐라면서 그게 아니고요. 머스크가 부자가 된다는 말은요, 머스크의 자산은 전부 다 주식으로 돼 있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해 말 안에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뛰는 거예요. 지금 올해요, 지금 벌써 이 IPO 상장하려고 하는 우리 로켓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쉽, 스페이스X가 있고, 그리고 이미 X에 합쳤고요. 그 다음 테슬라도 있죠. 왜 지금 머스크 자산이
1조 달러까지 가볍게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75레만 하더라도 75%니까 엄청나게 높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는 1조 달러 이상은 돌파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스페이스X 상장하는 것과 테슬라의 지금 로봇택시 그리고 로봇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로봇택시만 되더라도 이게 벌어들일 돈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매출만 1조 달러라니까요. 매출이요. 우리가 론 바론의 예상을 봤잖아요. 로봇은 2030년도가 되면은 2조 달러가 되는 거고 매출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크가요 자산이 올해 안에만 하더라도 1조 달러 가고 내년에는 아마 뭐 더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게 머스크가 부자가 된단 말은 테슬라 주식과 스페이스X가 같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돈 주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징징대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베팅 사이트 그냥 순수하게 뭐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돈을 내고 분명히 내가 이게 맞추게 되면 그 돈의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베팅 사이트는 정말 냉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늘어날 거래요. 근데 그 배경들이 결국은 테슬라 지금 로봇택시 돈 계속 벌어들일 거고, 그 다음에 IPO 상장 앞두고 있고, 둘이 합쳐버리면 더 끝나버리는 거고, 더 그냥 4조 달러, 5조 달러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알죠, 머스크도. 근데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올해 안에 돌파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데, 결국은 테슬라 주가도 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이 앤 홀드 해야죠. 당연히.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면요. 머스크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도 결국은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또 이런 그 머스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최고의 자산가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본인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든다라면서 그런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머스크가 직접 답도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왼쪽 위에 보면은 머스크가 넘버원에 있죠. 지금 뭐 8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 또 지금 그 2등, 3등은 옛날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산이 많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219조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Elon will create many other millionaires or billionaires as he becomes trillionaire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려는 거.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밀리언어들, 백만장자들 만들 것이고, 백만장보다 더 부자인 빌리언어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요? As he becomes a trillionaire.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릴리언어가 될 때. 그러니까 앞에서 살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자산가가 될 거예요. 1조 2천억, 1조 3천억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압도적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머스크가 부자가 되는 만큼 결국은 더 많은 백만장자하고 이 소위 억만장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백만장자가 나오겠죠. 백만장자면 10억 이상급 클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스크가 부자 되면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뭐 1000불까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이미 10억 이상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여러분들은 10억이 100만 불 1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넣은 사람들은 더 커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래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he creation of wealth and other individuals isn't spoken about enough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각 개인에 대한 다른 부를 만드는 그러니까 머스크만 부자가 된다라고 언론들이 자꾸만 그렇게 부추겨요. 특히 또 뭐 또 민주당의 그 누굽니까? 우리 그 완전 저쪽에 있는 버니 샌더스하고 여기는 자꾸 머스크가 뭐 세금을 안 낸다니 뭐 그 우리 그 상원의 그 누굽니까?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매번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세대 교체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그냥 노인들이 그냥 차지하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미국 민주당이요 위기입니다. 이게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리더십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다 놓쳐버렸죠. 자, 아무튼간에 지금요 그 사람들이 자꾸 머스크는 세금도 안 내면서 이런다는데, 아니 세금을 현금이 없고
주식으로 돼 있고 주식을 아직 실현도 안 했는데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미실현한 것은요, 세금 안 내요. 아직 내가 확정을 안 지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세금 내라고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꾸 머스크만 부자 된다고 하지만요, 머스크가 부자가 된단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 개인들도 많은 부가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얘기하죠. 보세요.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머스크가 직접 올린 건데, 자, 지금 already have thousands of times over. My net worth is almost entirely due to my ownership stakes in Tesla and SpaceX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머스크가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미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자신의 전체 자산이 net worth가요, almost entirely due to my ownership stakes라는 거죠. 즉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재산은 테슬라 주식과 스페이스X 합친 게 내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캐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 have a 0.1% that is cash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캐시는 0.1% 정도밖에 수준도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그래요. 부자들 보면요, 돈이 캐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요, 좀 산다는 사람들도 캐시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캐시를 안 놀려요. 다른 데 투자하고 돈이 다 묶여 있거든요. 다 그렇게 해요. 뭐 저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이제 넣어 놓다 보니까 묶여 있거든요, 이 자산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캐시는 별로 없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는 캐시는요, 뭐 보통 캐시가 있으면 뭐 그냥 기부 안 되거나 또 어려운 사람 돕는 데거나 뭐 바로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0.1%도 안 돼.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데도 0.1% 수준의 캐시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머스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나 지금 주식으로 다 갖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SpaceX employees all receive stock option이죠. 실제로 테슬라의 직원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직원들을 모두는 현재 스톡 옵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니네 테슬라 주식 받고 스페이스X 직원들은 스페이스X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안 할까요? 내가 일한 만큼 결국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식이 오르게 되면 내가 스톡옵션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스톡옵션이 오르니까 얼마나 큰 자산가가 되겠습니까? 돈 엄청 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보면 Tesla is 80% owned by retail investors and index pension funds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지금 현재 주식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들하고 그리고 인덱스하고 연금 펀드에 의해서 80% 이상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는 개인 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연금 펀드, 이걸 다 뭐 개인들 거죠. 그리고 지금 인덱스 펀드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80% 이상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So value increases apply 80% to the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테슬라 가치가 올라가면, 스페이스X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 80%의 개인들, 이 소유주들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테슬라 얘기하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자산이 커져갈 거라고 베팅 업체들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늘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여러분들도 같이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머스크 자산이 옛날 한때 주가가 떨어질 때 얼마나 곤두박질 쳤습니까? 근데요, 머스크도 여기에 올인하고 가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 재산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의 아마 자산은요 2조 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성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데이터 센터 인 우주요. 그러면은 뭐 3조 달러, 4조 달러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머스크가 전부 다 테슬라 주식하고 스페이스X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일한 만큼 자산이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요? 결국은 이 베팅 업체들이 예상하는 것처럼요, 올해 안에 1조 달러 돌파하고 계속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대로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머스크는 자신감 넘치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자산을 이 테슬라 주식에 갖고 있으면요, 그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스페이스X가요, 정말 이 확장성이요,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스페이스X가 여러분 그 접시 그 하나를 가지게 되면, 매입하게 되면은 인터넷을 어디 가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뭐 야외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캠퍼들 있죠. 뭐 이런 사람들. 앞으로 제가 볼 때 개인들 중에 그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악 등산. 그러니까 히말라야 등산, 네팔 가가지고. 그런 데는 인터넷 안 터지잖아요. 통신. 근데 이제 접시 들고 가면요. 그곳에서도 인터넷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사실 사람들이 내가 위치가 어디다 이런 거 할 때에 어쩌면 그런 데서 카톡이 다 터질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재밌어집니까? 이 스페이스X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지국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핸드폰 들고 있어도 그 기계만 있게 되면은 바로 위에서 저궤도 위성에서 바로 쏘니까 뭐 그냥 바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파 방해도 없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오늘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Vietnam's government has allowed SpaceX to launch its Starlink satellite internet service in the country라고 합니다. 자, 지금 베트남 국영 미디어가 발표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베트남 정부가 스페이스X로 하여금 스타링크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를요, 이제 베트남에서 소위 말해 서비스하도록 허락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굉장하죠. 이건 베트남은요, 요즘 떠오르는 국가잖아요. 동남아에서도 지금 이제 조만간에 태국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트남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이제 과기부 같은 거겠죠. 저기 과학기술부에서요, 스타링크의 그 Local Unit License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이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게 됐다, 취득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라이센스는요, 뭐냐면은 both fixed and mobile satellite internet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혹은 모바일 셀러라이트 인터넷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핸드폰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픽스드입니다. 뭐 가정집에랄지 뭐 회사랄지 기업체도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거거든요.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면요. The company was also granted a license to use radio frequencies and radio equip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전파를 쓸 수 있는 바로 이런 이 기능까지도 다 이제 얻게 됐다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얻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아무한테도 안 주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요. 이 지금 스페이스X가 베트남을 접수한다? 베트남 통신 시장을 먹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확대하면서요. 근데 이건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해요. 서막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요,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스페이스X를 요청한다? 이게요, 베트남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이 전체 인터넷을 공급하는 데서 지금 인터넷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베트남이. 근데 여기에 막 기지국을 꽂고 베트남이 또 산악지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막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악지대 이런 데 지나갈 때에 와이파이가 스페이스X 연결된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니까 전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트남 국가 같은 국가들은요, 본인들이 기지국을 곳곳에 산에 다 설치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요, 그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테슬라를 활용하는 게 더 쌀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통신 능력을 잃게 되니까 그거는 국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단 뭐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안정적인 인터넷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스페이스X가 베트남을 접수했다? 다른 나라들에 계속 진출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막 접수하겠죠. 뭐 수많은 나라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 캐시플로우가요, 장난 아니겠죠. 마치 테슬라의 로봇택시로 얻는 그 캐시플로우랑 그런 급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 뉴스였습니다.